광양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저희 딱 살려고 하는 아파트 그리고 거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하고 아파트가 붙어 있었는데 입지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는 뭐 딱 가자마자 거기는 볼 필요도 없이 그 정도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지가 완전히 그냥 가파른데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였거든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였다 보니까 그게 이 중고등학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사는 집이든 사옥이든 모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자연의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좋지 않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 그럼 학교에 대한 성과가 잘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학교에 가면 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거기 그 학교는 뭐 보나마나 당연히 학업 성취도 자체가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 건데 여튼간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바로 옮기셨어요. 일주일 만에 바로 요청하셔갖고 새로운 집 구하고 바로 옮기셨는데 옮기시고는 너무 사업을 하시는 진짜 여대표님이셨는데 너무 잘 되고 있고 자녀분들은 저희를 만나지도 않았고 우리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맑고 더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거를 두려워하시지 말고 진짜 내가 당장 보이는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라는 거 숫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 선택을 했을 때 낭비하게 될 어떤 겪게 될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도 숫자를 환산했을 때 그러면은 그 고통을 받는 게 크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옮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진짜 나한테 만약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몇십억이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허비를 하지 마시라라고 가지고 있는 물론 현실적으로 답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바꿀 수 만약에 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당장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과감하게 하는 게 그것도 지혜인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네네네. 구역들이 많아서 네네.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깎은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영농식으로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네네네. 재개발돼서 들어오고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깎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깎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르거든요. 물론, 당연히 집을 지으려면은 조금 파내고 또 땅도 개간해야 되고 깎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그냥 지형에 맞춰서 살짝 깎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예 그냥 이렇게 덜어내는 정도. 진짜 옹벽을 세우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는 땅의 기운이 파괴돼서 흉기가 나오는 곳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단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흉기가 나오는 어떤 지형 징후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뾰족한 것들, 이런 거. 예, 뾰족한 것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그 철탑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철탑도 근데 이게 무조건 철탑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멀리 철탑이 보인다고 안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 멀리 있는 건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서 있는 중심에서 판단하시라. 그래서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세, 내 주변에 당장 가까이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철탑이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내 뒤에 당장 이렇게 서 있는 산에 철탑이 꽂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바로 나한테 해를 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풍수라는 게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멀고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지 어떤 정확하게 뭐 몇 미터입니다, 몇백 미터입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또 현실에서 보여지는 정도에 따라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산임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산이 뒤에 있는데 저쪽 멀리 있는 산 그렇죠. 일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산의 그 형상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산도 보여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 기운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보통은 다 산이 예쁘다 못생겼다에 대한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산 자체도 잘생긴 산이 있고 못생긴 산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산,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잘생긴 산인데 아주 진짜 예쁘고 반듯반듯한 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잘 맞춰서 짓게 되면은 정말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 산이 막 엉금엉금 막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헝클어진 것처럼. 막 나무들이 막 헝클어진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산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뭐 제대로 된 기운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라는 거는 산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산줄기가 막 이렇게 엉금엉금한 거는 기운이 다 이렇게 산발돼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기운의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네. 꼴짜기. 예. 뒤에 골짜기가 진 곳. 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곳 가끔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항상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중간에 보면 갑자기 막 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보통 다 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벌러진데 여기다가 짓거든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벌어진 곳에 보면은 그러면 이 집 바람이 요렇게 치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산곡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현실적으로도 바람이 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고 아까 집은 유기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집이 계속 외풍을 받으면은 집도 당연히 불안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안 좋은 겁니다. 골짜기 사이에 지은 집에 살면은 그거는 진짜 효과를 그 나쁜 영향을 정말 빠르게 받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사옥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다 하면은 단지 전체가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굳이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바람 부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특히 네네네. 고층의 주상복합 송도라든지 아, 그렇죠. 뭐 한두 곳이 아니죠 사실. 부산 뭐 LCT 근처도 고층 멋있는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람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부자들 많이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교하지 마시라. 비교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자연의 관점 자체가 좀 깁니다. 예, 길기 때문에 뭐 당장 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운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 기운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고 그 해를 끼치는 거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강뷰도 여러 가지 한강뷰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한강뷰. 네. 정말 넓은 그 네네네. 한강에 남쪽을 바라보는 데도 있고요. 압구정처럼 이제 북쪽을 바라보는 데가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 뭐 이제 현대 들어서 그 잘 사시는 분들은 용산에 사시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남향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방향 자체가 잘 돼 있는데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으로 어떻게든 지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강남에는 또 비싼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 아파트는 최대한 애써가지고 이제 남향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한강은 봐야겠고 하니까 살짝 막 이렇게 막 동쪽으로 최대한 남동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지으려고 애쓴 동들이 꽤 많습니다. 최대한 이거 등받이 의자를 완전히 등을 못 기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최대한 앞쪽은 아니더라도 옆에 비스듬하게라도 앉도록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남에 그 테헤란로 쪽에 이제 그 건물 가지고 계신 주인분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 자체를 팔까 말까 그리고 내가 사는 그 4층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부분도 판단하시고 보통 이제 그래서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요거를 팔지 말지를 많이 여쭤보세요. 그걸 가지고 계는 게 좋을까? 그리고 보통 집주인분들이 4층에 사시니까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많이 여쭤보시긴 합니다. 아니 그 최근에 건물주분이 네네네. 고민하신 게 있다고요. 엄청난 그 큰손, 자산가. 예, 큰손이신 분이신데 강남에 그 한복판에 그 의류 브랜드 하나 크게 하고 있는 그 건물 한 채랑 그리고 강동 쪽이었는지 강북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건물 한 채 그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었죠. 문의를 주셨고 이제 그게 참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분도 결국 빚의 허덕이거든요. 아 그래요? 자산가인데요? 그러니까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 500억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400억은 빚이고 100억은 본인 자산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100억을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요. 근데 퍼센트로 봐야 되는 거죠. 퍼센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은 퍼센트의 개념으로 삶을 적용을 하고 조금 이제 좀 이제 힘드신 분들은 절대적인 숫자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세요.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도 본인 자산은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채가 400% 더 크게 짓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하고 하려고 했던 거였죠. 뭐 그래서 이제 입지를 보고 적용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강남 그 한복판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그 건물을 놔두라고 하겠지만은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 건물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강남은 저희는 판단을 그래서 강남 쪽을 파시라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분들은 명확하게 여쭤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한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여쭤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거주할 집에 대해서 진짜 좋은 아파트를 골랐고 그 집에 이제 입주는 안 했지만은 계약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가 이제 그 집에 갈 그 인연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살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도 굳이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시면은 좋기는 좋죠. 좋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